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본 것 같네요. 예, 해군이 경항모 계획을 수정해서 전투기 대신 전투 무인기를 탑재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 많은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얼마나 이거를 다루고 있는지 그렇게 깊게 다루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또 뭐 대선 선거전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또 그럴 때 이게 나왔다. 그 시점에 맞춰서 이거는 우리 해군의 저항이라고 보고 우리 윤석열이 과연 가운데서 지금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겠죠. 대부분 뭐 5년 채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과연 윤석열이 파면이 되지 않았으면은 해군이 이걸 뱉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뱉어냈다고 봅니다. 거부했다고 봅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갖다 앵긴 거를 뱉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아마 있었으면 마지못해서 끌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 비용이 7조 원이 예상이 됐었어요. 그죠?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심지어 들어서기 전부터 크게 작업을 한 것이 금은머리 외국인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름 다 아실 겁니다. 예. F-35A를 추가로 도입하는 건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타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KF-21 개발해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텔스기 잡는 5세대 전투기 잡는 레이더 개발해 봤으니까. 예, 아니죠. 고장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진의 출력 부족이에요. 그 외 다양한 문제들. 전형적으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면 됐다. 우리 KF-21 개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고 우리가 레이더 개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다. 우리의 주력 전력이 될 수는 없다. 미국도 포기하고 있으니까 추가 개발이 없잖아요. 자, 가장 큰 문제였던 엔진 부분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 생각했던 출력을 가지고 설계 출력대로 프레드 윗드니가 개발을 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덕지덕지 붙는 바람에 그 출력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엔진 출력이 엔진 출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많은 전자 장비에 레이더 포함해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한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최고 출력을 못 낸다. 이런 소문이 사실인 것입니다. 쉽게 과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엔진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개발도 했지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포기합니다. 대체하는 것을. 기존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6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는 뭐가 메꾸느냐? F-16이 메꿔요. F-22 랩터는 은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F-15EX형을 좀 더 사서 버티는 거예요.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J-10C가 라파를 엿먹이는 거 보셨죠? 러시아 최신 기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제가 보기. 제가 이게 그래서 6세대를 급히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6세대 개발에 들어가는 거 워낙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그게 들어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F-35는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F-35B입니다. A형은 공군기용이고, B형은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함재기용이고, C형이 해군용이고, 함재기용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수직이 착륙을 가능하게 만든 게 B형입니다. 이건 제일 복잡하고, 제일 비싸요. 세 가지 기차 중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F-35B형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해병대를 위해서 상륙함을 한 척 더 가지려고 했다. 거기에 올라탔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F-35A 20대 도입하면서 4조 원,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조 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4조 원의 공군용 35A, F-35A를 도입하기 위해서 4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나온 겁니다. 왜 군에 장비 이렇게 채택하는 그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형 항모를 포기하려고 했죠. 그게 4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왜 포기하느냐? 일본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쿡 들어와서는 윤석열한테 담대한 구상을 받아내던 그 2022년 8월 때 같이 압력을 넣은 겁니다. 너희 항공모함 해. 이게 미국과 약속된 거야. 그래서 중형 항모를 계속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KF-21의 항모형도 개발하기로 합니다. KF-21N이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많이 느끼시죠? 일본과 어떤 관계로 갔었구나. 우리가 동생이 되고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형 항모로 가는 것이다 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KF-21도 가는 것이다. 해상형도 함대형도. 그런데 그 돈이 4조 원이 딴 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였던 많은 사업에서 조금씩 축소됐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금씩 늦어지거나 그 4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F-35B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20대를. 그래서 해군에서 생각하고 있던 해병대용으로 생각하고 있던 세 번째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세 번째 함을 F-35B용으로 하자. 일본처럼. 그런 압박을 넣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것을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결국은 쳐냈다. 네. 그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엄청 길어요.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이라는 것으로 한다. 2033년까지 한다. 자, 여기는 중형 항모도 같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방식으로 다 된 거예요. 중형 항모 싫어했거든요.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마라도 독도함의 세 번째 함입니다. 독도급의 세 번째 함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병대용 전력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이제 여러분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가서 미국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 준다. 예, 우리가 또 그것은 또 우리 해양 수송로를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까지 말라카 해역까지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대양 해군을 건설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거기에 필요한 전력 전강을 용인하고 우리는 그 기술력을 받쳐준다. 일본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는다. 자, 그 과정에서 해병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전략 기동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는데 그냥 우리 항구에서 출발해도 돼요. 해상에 이런 거 뛰어놀 필요가 없어요. 세척이나 그것도. 그죠? 그냥 기존의 섬이나 그냥 해병대 기지에서 출발하면 돼요. 과거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은 뭐냐? 국가 전략 기동군, 그리고 해병대를 강화시키고 해병대 특수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단도 만들고. 예. 자,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병대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커졌어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 해병대가 향후 7기동전단과 7기동함대와 함께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게 됐을 때 먼 해역에서 공격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함까지 맞는다는 것은. 자, 됐죠?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전략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런 걸 왜 세 척이나 만드는지. 그죠? 일본도 이즈모하고 가가 두 척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형 항모까지 만들어요. 그게 같은 시기에 나올 거예요.
항모도 한 척만 만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 두 척은 건조합니다. 실제적인 전력이 되려면은. 이러면 일본이 완전히 도외시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에서. 너희는 내 밑에 있으라고. 한국이 우리 파트너야. 너희는 내 쫄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쫄병이고 한국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해병대가 전략기동군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때려주는 거예요. 현재 미국 해병대가 하는 일을 우리 해병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이 됐었을 거예요. 우리 해군 전력 대양 함대를 키운다는 그 큰 그림에서 상륙부대라는 부분이 강조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윤석열이라는 그늘 아래서 이것을 일본처럼 F-35B를 장착할 수 있는 함으로 털어버린 거예요. 털어버리려고 시도했다가 이번에 물먹은 거죠.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네. 결국은 바뀌기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발표해버리잖아요. 이것은 거부한 거예요. 엿먹으라 해요. 이런 사건이 아주 많을 겁니다. 제가 관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있었어도. 그래서 기존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이 19,000톤인데 이건 30,000톤급으로 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F-35B를 운용하기에 적절한 톤수입니다. 일본의 상륙함이 이런 톤수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도 200m에서 260m로 길어지고 폭도 31에서 40. 여기 F-35B용이에요. 즉 요번에 우리가 이것을 F-35B를 걷어찼기 때문에 해군에서 이 함의 디자인은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안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뭐 크면 좀 여러모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복사엔 붙여넣기 한 게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한테 6조 원어치를 더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은 그걸 계산했겠죠. 그간요. 몇 퍼센트 먹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걸 걷어찼으니까 우리 군 내부에 전체 일심동체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군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들 사이에 계약 취소권 같은 걸 봤을 때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F-35A 바로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레이더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35의 레이더 같은 경우만 해도 KF-21 레이더에 훨씬 못 미칩니다. 확장성 없어요. 고장 자주 나요. 엔진 희한해요. 그 스텔스는 이제는 다른 나라들 다 잡습니다. 웬만하면 북한도 잡을 거예요. F-35. 천하 무적의 비행기가 아니에요. 이제 꼬치덩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다 감당해야 돼요. 구입할 때 4조 원만 아니에요. 안중에 10조, 20조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우리 주요 전력으로 되지 못해요. 오히려 KF-21 성장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미 포기한 기체고. 한 5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2030년대 넘어가면 아마 부속품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방산산업의 특징을 봤을 때. 생산량이 닫히면은. 네. 자, 그래서 지금 빅엿을 먹인 거다. 검은머리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봐지고요. 이즈모 카가 이게 이제 F-35B를 쓸 수 있도록 개조가 됐고 일본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항공모함을 가지는구나. 그런데 쭉 맥락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너는 그냥 우리 거 팔아먹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250m에서 38m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 번째 상륙함과 거의 같습니다. 이건 27,000톤이나 30,000톤이라고 하잖아요. F-35B를 약 12대씩 정도 운용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기까지 포함해서 한 20대 정도 도입하려고 했다. 예. 그 돈이 제가 추측한 데는 5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봅니다. 제일 비싼 기종이에요. F-35A, B, C 중에서 6조 원 정도 된다고도 봅니다. 예. 이 계획이 물 건너갔다.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가 생각했던 그가 5년 동안 머무를 것을 예상하고 진행됐던 수많은 희한한 일들이 그 브레이크가 걸렸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은 일본의 F-35B를 이제 도입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총 한 100대 정도 도입했을 거예요. 100대 정도 도입하는데 이때 도입했을 때가 한 기당 130억 엔이었으니까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도 옛날이니까 1,300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F-35A 공군기용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1.5배 정도 비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기 도입을 했더라면은 제가 봐서는 5조에서 6조 정도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간요가 발생하겠죠, 그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 해군은 향후 KF-21용으로 KF-21N이 함재형이 주력 기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파생형이 나오면서 6세대까지 가면서,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경항모는 상륙함은 완전 애꿎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밀어 넣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밀어 넣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먹겠다는 거죠. 해먹겠다. 그걸 이번에 걷어냈다. 대박이다. 그러면 머리 외국인들한테는 빅엿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국방홍보원 자료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예상 비용을 7조 원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무인기로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지만 명분 싸움 때문에 일단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상륙함이죠. 그럼 헬리콥터도 좀 뭐 수리온 해상형 같은 게 좀 더 팔리겠죠. 무인기 충분히 실릴 수 있고, 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뭐죠? 이축 반전해서 뜨는 그 기체도 이게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 상륙함의 숫자가 하나 늘어나서 우리 해병대가 엄청나게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장거리 타격력. 북한할 때 이 기체 이런 함정이 세 층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상 비용이 7조 원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앞에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의 건조 비용을 보니까 5천억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톤수가 커지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넉넉하게라도 1조 원 봐줄게요. 1조 원. 그러면 6조 원이 F-35B를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저 6조 원이면은 우리 KDDX 6척 건조하는 비용에 거의 육박해요. 얼마나 뜻있는 해군의 장교들이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화병이 도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늦게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덜 받아서. 그것도 해소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도 F-35A 바로 패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로키드 마틴슨 기대 많이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거잖아요. F-35A도 그렇게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10조 남기는 거예요. 10조를. 예. 제가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비용이 여기저기서 각출되고 있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동 군단이나 뭐 어떤 기동 여단들에서 지난 정부 때 이미 지금은 전차 1개 한 소대가 탱크 3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4대로 하겠다라는 게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4대. 예, 그러면 전력이 세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탱크를 더 생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수 있는 현장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10조 원이라는 돈이 구멍이 나면서 지체되는 부분이에요. 10조 원이잖아요. 공군용 4조, 제가 봤을 때는 해군용 6조, 10조 해먹은 거예요. 우리 중형 항모 2척 건조하는 비용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이 10조를 가지고 유지비나 안중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20조, 30조 되는 돈이에요. 향후 2, 30년간. 미친 짓이죠, 이게. 그거 씩 웃으면서 해먹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윤석열이 등장관 맞물려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F-35A 20대 도입할 때, 몇 년 전에 도입한 게 아니고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서둘러 그때 엄청나게 희한하게 했습니다. 예. 자, 그때 20대 4조 원이고 1.5배 정도 F-35B가 비싸다고 봤을 때 6조 원은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유사한 함정의 건조에 4, 5천억이 들었으니까 톤수 올라가고 물가 인상 감안할 때 1조 원이면 넉넉하다.
네, 거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구분만 해도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걸 해먹으려고 올라탄 거예요. 이거는 해군에 들어갈 예산,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 다른 데서 분명히 구멍 났을 거예요. 아니면 늦춰지거나. 윤석열 정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저 6조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어차피 상륙함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공군 전력, 항공 전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인기든지 아니면은 헬기든지 간에. 그럼 6조까지 당연히 더 필요 없겠죠. 훨씬 6조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가축에 될 항공 전력은 전부 다 국산으로서 다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기 그림에 나오는 무인기 같은 경우도 카이 아니면은 대한항공에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밑에 실리게 될 상륙용 돌격 장갑차 같은 것도 무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신형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한 거 한화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저기 방산업체 다 돌아가는 돈이에요. 이게 예,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잘못했으면은 희한한 일이 발생할 뻔했고 이런 과정에서 군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선명성,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군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겹치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제 눈에 띄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저항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경항모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 들어간 4조 원을 가지고 F-35A를 살려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왜 한다고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경항모 대신에 북의 대응 등에 대한 방점이 찍힌다. 즉 경항모 포기하고 F-35A 산다는 겁니다. 4조 원 똑같아요. 20대. 이게 2022년 6월 29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물 건너가는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8월 30일 날 이 기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8월 30일 날 이런 기사도 나왔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5조 편성, 경항모는 제외됐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9월 달에 들어와서 합참모 의장이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 시사했다. 경항모에서 중형항모 전환 가능성. 이때 미국이 치고 들어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과 9월 19일, 20일간에 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미국이 윤석열을 압박해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받아내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치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형항모가 살아난 겁니다. KF-21도 살아난 거고요. 예,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KF-21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큰 이제 한 몫을 했다고 보지요, 이거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압박이다. 그래서 4조 원이라는 돈을 딴 데서 끌어와야 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로 6조 원을 더 해먹으려고 했다. 해군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 번째 상륙함에 F-35B를 실는다는 그럴듯한 의견을 내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탁! 좀 채가려고 했던 거죠. 6조 원을 해먹으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23년 마덱스에서 그때 나왔던 한국형 항모 이렇게 나왔고 KF-21을 여기다가 탑재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중형 항모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5만 톤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만 한 척만 가지고 되느냐,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미 7함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식이냐면은 한반도에서 북미 총전선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총전선을 하면서 미국의 편에 서주겠다. 그 밑에 그 위로 러시아랑 연결된다. 지금 러시아와 관계 개선되는 거잖아요. 중국을 지키는 방어망이 돼주겠다. 이걸 자임했고 큰 아이디어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큰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출기 같은 거,
캐터필터 이게 뭐 전자기식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년 말고 22년에 나왔던 모형에서는 이 모형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함정을 두 척을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3만 톤급 해병대용 상륙함이 있고 중형 항모가 있고 또 KDDX를 건조해야 되고 충남급을 계속 건조해야 되고 끝나면 FFX4 네 번째 배치 한국형 호염을 만들어야 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기동함들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지금 디젤 잠수함 갖고는 기동함들은 못 쫓아다닙니다. 속도도 안 되고 연방 무리로 올라와야 돼서 이제 이런 해군력 신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국의 지지하에 지원하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 우리를 100%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거기 소외됐다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이 전제는 뭐냐? 남북이 소통되면서 미국 편 서준다는 전제가 강력히 필요한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은 북미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북한에 대한 투자고. 이제 뭐 어떤 맥락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이게 아마 작년 건것 같아요. 2022년 거. 거기에 보면은 엔진 한 개짜리 비행기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F-35B를 올리려고 많은 신경을 썼겠죠. 아니, 여기는 이제 B형이 아니라 C형이 되겠죠. 함재기형. 예, 그게 좀 전에 보신 그림에서는 엔진이 두 개 달린 KF-21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군이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중형 항모의 갑판에 올라가 있는 항공기의 기체가 달라졌어요. 자,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다는 겁니다. 가는 것이고 KF-21로 함재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통째로 날아갈 뻔했다. 이러면 여러분 카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카이가 KF-21을 만들게 되면은 자, 아까 F-35B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대를 구입한다는 게 10대를 올리고 10대는 예비기식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형 항모를 하면 40대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80대 정도는 우리가 생산을 해야 돼요. KF-21N을. 거기다가 항모가 두 척이 된다 이러면 한 200대 이상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해군용으로 세 척 정도 가진다 그러면 300~400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카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매출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 그걸 다 날려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결정들이 가진 여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F-35A 사고 4조 쓰고 F-35B 6조 쓰려다가 이번에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10조예요. 해먹었으면 향후 그 기체를 계속 운용하는 데 필요한 돈도 마찬가지예요. 정조 대왕급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끼어들 여지가 없었었는데 KDDX로 그냥 가면 되는데 돈 들여서 샀잖아요. 네, 건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2021년 2월 22일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이죠. 뭐 1년 전이죠. 22년도 취임했으니까. 네.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내 연구 개발로 한다. 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33년까지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고 총 사업비가 2조 3천억입니다. 이게 중형 항모로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안 하려고 한다니까 미국이 압박을 넣어서 다시 말을 고쳐야 됐잖아요. 네. 이거랑 지금 해병대 상륙함 세 번째 함 올라가는 거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병대 상륙함이 세 척이나 되는데 다 원양용이란 말이에요. 항공모함 한 척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최소한 두 척 이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세 척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본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무지하게 클 겁니다. 일본이 지금 F-35B를 100대 이상 샀을 거예요, 아마. 자, 하나당 1000억이라고 쳐도 100대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조 원어치예요. 10조 원어치. 그러니까 한 15조 원치를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리는 비행기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비싸게 돈 받으면서. 거기에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하나 올라타려고 했던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 식으로. 근데 이번에 그가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해군이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자, 그때 이미 이런 신호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가 2021년이에요. 이미 항공모함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한다고 할 때요. 앞서 그 방사청의 계획안 의결이 2월 달이었고 이거는 같은 해 10월 달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전에 카이 사장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장하고 MOU를 맺었어요. MOU 제목은 뭡니까?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사업 협력을 위한 MOU. 저때부터 중요한 항목이었다는 겁니다. 저기에 KF-21이 함재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카이하고 현대중공업이 MOU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시 원상 회복된 겁니다. 몇 조 원은 억울하지만 좀 날려먹었을 수가 있는데 공군용 F-35A도 아직 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최대한 계약 파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되겠죠. 경제도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색하다가 제가 봤는데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사람이죠. 예, 이게 임기가 3년인데 올해 9월까지예요. 이 기사들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재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번 9월이니까. 그죠? 예, 3월달 기사도 있고 그렇죠. 4월달 기사도 있고 1월달 기사도 있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만한 언론에다 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계엄으로 내란으로 인해서 강구영 사장이 다시금 재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22년도에 KF-21이 첫 비행, 시험 비행 성공했을 때가 6월 달입니다. 6월 10며칠인가 20며칠인가 그래요.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예요. 대통령 되고 나서예요. 그런데 그걸 생중계를 안 하고 언론을 차단시켰잖아요. 그 행사를 결국 2번 합니다. 왜냐? 3년이나 임기가 보여주다시피 6월 달에 시험 비행 성공했을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박 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누리호 발사 성공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용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실시간 생중계까지 해요. 근데 이게 언론을 차단시켰어요. 윤석열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장이 임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치사하고 속 좁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전에도 선거 전에도 이미 그런 것은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간파가 됐다고 봅니다만은 되자마자 그런 행동 보이는 모습. 취임도 하기 전에 5월 달에 세미나를 열어서 F5, F4 팬텀기 사고 났었습니다. F5가 기존에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한다는 세미나에 F-35를 밀어넣었거든요.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F-35B까지 밀어넣은 거잖아요. 요번에 밀려난 거, 잘려나간 거. 그리고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9월이 넘어서 첫 시험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그때 또 개최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장이고 정권이에요. 자, 이러면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나오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자료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받들었습니다. 근데 F-35 도입하는 그 과정에 지저분함을 보면서 야, 방사청 직원들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카이 직원들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사장이 와서 탈탈탈 틀었는데 고발건 하나 없잖아요. 주인사를 내보냈죠. 자, 이런 것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거기도 제가 지금 이름이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조직을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네, 숙청했어요. 숙청. 자, 이것은 그 외에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행해졌을 거라고 보고 카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눈에 띄었으니까 KF-21 시험비행이 그때 발생했었으니까. 항공우주연구소 항우연이죠. 항우연. 예, 거기도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올라온 거 제가 봤습니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우리 민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런 분야에 엮이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참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사장이나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금년 초부터 그런 신호가 나왔어요. 대왕고래 사업성 없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선대부에서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그가 연입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윤석열이 중간에 이렇게 파면되리라고는 강구형이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ADD 포함해서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좌불안석에 불안해하는 인사들이 지금 있다. 밑에가 조직이 통솔이 안 된다. 그래서 합당한 쪽으로 다 돌아간다. 부당한 것을 거부한다.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새 책의 상륙함을 갖게 된다. 해병대가 전략기동군이 되고 중형항모는 중형항모대로 간다. 2척 이상이 될 것이다. 제 예상에는 왜 미국 칠함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한반도를 지키는 힘입니다. 남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 F-35B를 밀어내면서도 해군에서는 북의 도발 위험, 북도 무인기를 많이 갖추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이고 핑계의 따름이에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